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안녕하십니까, 아트부이 배철입니다. 오늘은 인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물화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여러 초상화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나리자라든지 다양한 그런 서양 미술들이 있을 겁니다. 동양에서도 인물화는 꾸준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이제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죠.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특히 영화 관상이라는 굉장히 흥행한 영화였죠.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그 송강호 배우님이 그 포스터의 이미지가 이 윤두서의 자화상과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게 포스터가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실 그림을 그릴 때 제일 그리기 어려운 게 인물화. 대중들이 제일 보기 쉬운 게 인물화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물은 딱 보고 잘 그렸다 못 그렸다가 바로 명백하게 드러나죠. 누구를 그렸으면 그 사람은 닮았으면 잘 그린 거고 그 사람은 안 닮아서 못 그린 거니까. 그래서 그리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누구나 봐도 알기 때문에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인물화 라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계속 인물화가 어렵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화상, 오늘은 인물화 중에서도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자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양에서는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라든지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자화상을 그린 이유가 왜 그랬냐면 그게 돈이 많고 적든 모델료를 지불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모델료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화상을 훨씬 더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화상으로 많이 알려진 그림은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윤두서의 자화상인데, 어떤 그림을 더 잘 그렸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렘브란트의 자화상, 훨씬 더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잘 그린다라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죠. 물론 당연합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색감도 그렇고 훨씬 더 잘 그려진 것처럼 보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가 더 잘 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보는 방법, 그리는 방법, 정서가 완전 다른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렘브란트의 자화상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리고 음영, 렘브란트가 우리 이제 미술 사조로 따지면 바로크 미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 강한 음영의 빛과 그림자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입체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에 반해서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털 한 올 한 올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에 반해서 렘브란트의 자화상 같은 경우에 보시면 털 모양이 이렇게 면처럼, 우리가 서양화 데생 같은 거 할 때 면을 쪼개고 쪼개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 그려 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 윤두서의 자화상에 보면 면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선에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흑백입니다. 흑백이라 보니까 잘 그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정교하게 그렸다 정도의 느낌. 두 그림을 단순하게만 봐도 굉장히 특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그림이 가지는, 동서양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일단 서양 정서, 서양 철학이 반영이 된 건데,
얘네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증적인 거라고 우리가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닮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수학이랑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월등한 그 학문적 성취를 이뤘잖아요. 그게 문화적인 것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이 자체만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빛이라는 개념이 서양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태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양 문화에서는 훨씬 더 빛보다는 태양보다는 달, 양보다는 음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이 같이 먹으면 뭔가 나고 이게 그렇고 이게 지역된 데서 어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변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서양에 비해서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굉장히 많이 그려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 해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늙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그려냈습니다. 왜? 변화하고 있으니까. 내 몸이 늙어가고 있죠.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뼈도 삭을 거고 구부정해지고 키도 뭐 조금 작아질 거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비해서 윤두서의 자화상은 단 한 점밖에 없습니다. 왜 한 점만 그려냈을까? 이유는 변화하는 것을 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빛이라는 개념이 윤두서의 자화상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빛은 아침에 떠서 질 때까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려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음영이 변화, 그림자가 처음에는 이쪽에서 빛이 오면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이쪽에서 빛이 오면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반대로 이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개념을 절대 동양 회화에서는 원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통 회화에서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성정, 성격 이런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서양화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모델이 한 자리에서 머물면서 그 사람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앉은 자리에서. 그렇지만 동양화의 개념에서는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대상, 그 인물화를 한정했을 때 그 인물이 어떻게 밥을 먹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평소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동양회화에서는. 그래서 이 털을 표현할 때도 윤두서의 자화상 같은 경우에 털을 표현할 때도 이 사람의 성격을 반영하는 100% 그 모습과 닮지 않아도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닮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성정과 성격이 더 잘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회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은 그림이 아닐 수 있겠죠. 보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볼 때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서양 회화가 훨씬 더 잘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양 회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들, 빛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뭐 산수화나 다른 장르도 똑같습니다. 다른 장르에서도 빛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안에서는 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사실 동양 회화가 서양 회화보다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 윤두서의 자화상 이렇게 보시면 뭐가 더 잘 그렸다? 뭐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저는 봤을 때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익숙하게 자꾸 보다 보면 와 이거 정말 잘 그렸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많은 설들이 있었는데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윤두서의 자화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밑에 이제 옷 부분, 몸 부분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걸 많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고 뭐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몸 부분을 그려냈었습니다. 실제로 성격이 느껴지잖아요.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면 와, 이 사람은 되게 올곧고 바르고 약간 강직한 고집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즘 근래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재미난 형태로 현대적으로 인물화를 그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의 작품을 굉장히 재밌고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 있지만 현대적으로 한국화를 제대로 풀어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화로 그려진 우리 동양 전통의 기법으로 그려진 그래도 발전된 형태겠죠. 그런 형태로 그려진 인물화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